오늘 수업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수학은 거의 모든 게 다 함수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함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기본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1차 함수, 2차 함수 중학교 때부터 쭉 다뤄왔지만 이제 고등학교 오면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기본을 다루게 되죠. 근데 그 기본에는 집합을 베이스로 해요.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배운 다음에 이제 함수가 나오고 함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번 단어는 대응과 함수. 자, 그럼 대응이 뭐냐면 두 개의 집합을 둡시다. 두 개의 집합을 둬서 집합 x와 집합 y라는 어떤 두 개의 집합을 둬요. 그래서 집합 x와 y 사이에 원소끼리 연결을 우리는 이제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x, y, x1, x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x1은 얘랑 이렇게 연결돼 있고 얘는 얘랑도 이렇게 연결돼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관계들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둘의 원소들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짓는 것, 짝지은 것, 집합 x와 집합 y를 짝지은 상태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해요. 이 대응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대응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대응은 그냥 연결이다. 어떤 둘의 집합의 연결 관계를 그냥 우린 대응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함수라는 걸 하면 자, 대응을 보통 얘기할 때 x가 y에 대응을 한다. 뭐 이렇게 얘는 대응하는 게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응 중에서 우리가 집합 x에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것.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모든 원소에 집합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을 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근데 이 말에는 조금 이해하는 관계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해하는 관계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그 원소에 하나 대응하는 거예요. 모든 원소가 이 집합 x의 원소가 y에 하나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관점은 누구한테 관점이 있냐면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에만 관심이 있어요. 집합 y의 원소에 대응하기만 하면 돼. 몇 개? 한 개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의 요소를 여러분이 걷어내야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함수는 보통 이제 펑션이라고 해서 f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f라는 거는 기호로 x라는 집합을 y의 함수로 대응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함수로 대응시키고 그때 y라는 원소는 x와 대응을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함수에 의해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표기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함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예시를 조금 봅시다.
얘가 1, 2, 3이 있고 여기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 얘는 x의 원소가 y의 원소와 몇 개 대응해야 돼? 오직 하나 대응해야 돼. 오직 하나. 그래서 어떤 게 문제야? 얘가 지금 2개 대응하고 있죠? 2개 대응하고 있어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도 하나 대응하고 얘도 하나 대응해서 함수의 관계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원소가 대응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자, 얘는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 대응을 하죠. 그래서 얘는 함수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누구한테 이거 집중을 하라 그랬냐면 집합 x에 집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y의 원소가 대응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x의 원소가 이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얘가 대응하는 게 지금 몇 개야? A 하나죠. 2가 대응하는 게 몇 개야? A 하나죠. 3이 대응하는 게 몇 개야? A 하나죠. 이거만 만족하면 돼. 대응하는 게 몇 개냐만 만족하면 되지. 얘가 대응하는 애는 3개잖아. 이건 관심이 없어요. X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을 해.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양달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하지 않는 것도 안 돼요. 나는 2개 이상 가져가고 싶어. 난 쟤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어. 둘 다 대응할 거야. 안 돼요. 나는 이번에는 선택 안 할래. 안 돼요. 알겠죠? 모든 원소들은 누구 하나가 겹치는 상관이 없이 하나만 대응하면 돼요. 그쵸? 얘는 그래서 당연히 함수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가 완벽하게 성립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함수 fx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밑에가 좀 칸이 적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쵸, 보이죠? 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몇 개가 됐든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몇 개? 반드시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함수에서는 모든 원소가 반드시 하나와 대응할 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부만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그림은 안 그렸는데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는 얘도 하나씩 완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함수죠. 이렇게 모든 원소들이 다 대응할 수도 있지만 Y 입장에서는 일부만 대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x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이 바로 x라는 집합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집합 전체가. 그쵸? y는 뭐라고 부르냐면 y 집합 전체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공역이에요. 그렇지만 일부분만 겹쳐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일부분만. 딱 요만큼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원소라면 요 대응하고 있는 원소만을 사실은 이 y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얘는 이제 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역이라는 집합은 치역이라는 집합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돼. 반드시.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꼭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정의역이 엄청 중요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밑에다가 함수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함수는 반드시 정의역의 함수예요. 정의역. 누가 중요해? 바로 정의역. 이 정의역을 보는 눈을 함수에선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나오면 정의역은 뭐지? 라는 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알겠죠? 이 함수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냥 함수 fx라고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뭘 생각한다? 정의역의 함수다. 정의역의 함수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정의역과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어떤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함수 fx가 y는 f는 x를 y로 보내는 함수, 즉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질 때 그러면 정의역이 주어졌다는 얘기고 공역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입에 달아놔야 돼요. 그럴 때 x에 속하는 어떤 원소 a에 대해서 fa를 집어넣을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x가 a일 때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대응하는 값을 우리는 이제 함수값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함수값을 구하는 것까지는 잘 알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 봅시다.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1과 f2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정의역은 어디다? 실수 전체가 이게 정의역입니다.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집합. 그래서 실수, 이 정의역의 부분에서 원소에서 정의가 됩니다. 정의를 하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는 항상 정의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부분 함수네요. 그래서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즉 어떤 실수 전체 영역에서 1이라고 있는데 이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어?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대응시키라는 거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1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함수는 x가 1보다 작은 원소들, 집합들 또는 영역으로, 구간으로 정의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함수는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고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이 함수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여기서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여기까지 적용하다가 이 순간부터는 2x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고 있는 함수입니다. 이런 거죠. 그럴 때 함수값을 구하세요. 이게 쉽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 원소가 정의된 함수는 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f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함수값은 3 이렇게 나오고 f2는 1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해서
3이 나와서 답은 2개를 더하는 값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함수를 어떻게 대응시키느냐. 이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뭐를 만족할 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로지 하나 대응할 때. 하나. 반드시 하나.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함수가 같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두 함수에 이렇게 써야 되나?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돼요. 이 공역은 약간 사실은 좀 확장 개념으로 쓰이는데 정의역은 반드시 사실은 같아야 돼요. 두 번째,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이때 우리는 두 함수를 f와 g는 서로 같다 그러고 서로 같으면 f는 g랑 같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모양이 같아서 같은 게 아니에요. 모양이 같아서 같은 게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모든 함수값이 같아야 돼. 정의역에 대해서 모든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모양이 같은 거는 당연히 같은 함수겠죠. 예를 들어서 뭐 fx가 x-1의 제곱이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면 이건 사실 항등식으로 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일단 같아야 돼요. 반드시 정의역.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게 아니라 fx의 정의역과 gx의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fx의 공역과 gx의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의역과 공역을 다르게 잡아주면 사실 아무리 항등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함수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느냐요. 알겠어요? 두 번째, 이거는 거의 항등식이긴 한데 이거는 항등식이긴 해서 거의 같다라고 볼 수는 있죠. 정의역이 달라지지 않는 한 아예 다르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한. 그런데 만약에 x라는 정의역이 둘 다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공역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럴 때 fx라는 함수는 절대값 x고 gx라는 함수는 x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도 fx의 경우도 보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이고 gx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절대값 x와 x제곱은 다른 함수죠. 그렇게 모양은 다른 함수예요. 모양은 다른 함수 같지만 이 두 함수가 다 정의역은 이거, 공역은 이걸로 갖고 있어. 그치? 그리고 함수값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절대값은 1일 때도 1. 다 있네요. 얘도 함수값이 어때요? 같죠?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둘의 함수값이 같고 1을 대입해도 함수값이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절대값 x와 x제곱은 같은 함수예요. 그죠? 항상 같은 함수가 아니라 어떨 때 이렇게 정의된 정의역을 가질 때 그럴 때 같은 함수예요. 이만큼 정의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띄어요. 그래서 함수가 같다. 물론 이거 갖고 여러분한테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저기 끝부분이 약간 가리는데 둘의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을 자주 내진 않지만 하여간 정의는 그렇게 돼 있다. 서로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모든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두 함수를 같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가 같은 거고, 이제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봅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할 건데, 혹시 지금 찍은 본 게 초점이 안 맞았나요?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다시 초점을 좀 맞춰놨으니까 고정돼 있을 거고. 자, 이 단원에 와서 드디어 여러분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이해를 하는 거와 그 전에 이해가 좀 다르긴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얼마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 접근하기가 편해요. 자, 함수의 그래프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함수가 있고, 있죠. 그럴 때 정의역에 x와 공역이라고 합시다. 공역에 fx가 대응할 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대응 관계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즉 A를 집어넣으면 FA가 A와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순서상의 모든 집합이야. 그래프는 집합이에요. 그래프는 그림이 아니라 집합이에요.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그래프라는 집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순서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 x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프의 정의예요. 다시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하는 y에 대한 이 순서상.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이걸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x라는 정의역이 1, 2, 3으로 되어 있고 y라는 공역이 4, 5, 6으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7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함수 y는 fx에 의해서 f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왔어. f2를 집어넣었더니 6이 나왔고 f3을 집어넣었더니 f3을 집어넣었더니 또 6이 나왔어. 그쵸? 그러면 x 하나당 1에 y 하나, 1에 2에 y 하나, 3에 y 하나 대응하고 있으니까 함수죠. 모든 원소는 3개니까 3개가 다 대응하니까 함수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린 그래프라는 집합은 2라고 누구하고 대응하고 있어? 5죠? 이렇게. 2는 누구하고 대응하고 있어? 6이죠. 3은 6하고 대응하고 있죠.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낸 집합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실수 전체라면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쓸 수 없죠. 그러니까 함수 형태로 그냥 나타내는 거고, 그럴 때 그 순서상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점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한 점에 대응하잖아. 이제 이 순서상은 한 점에 대응하잖아.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1일 때 여기 5 이렇게, 2일 때 6 이렇게, 3일 때 또 6 이렇게 점을 찍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래프라는 정의는 뭐다? 집합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에
어떤 집합을 줘줬는데 순서상으로 나와 있어. 그냥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점점들을 표시한 거예요. 별로 그냥 그게 어려울 문제가 아니야. y는 fx라는 함수구나. 그리고 그거의 점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 집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 집합을 이해하려고 엄청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냥 이런 집합이 나온, 순서상으로 나온 집합은 함수에서 그냥, 이걸 그래프라고 하는구나. 그냥 함수의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를 해?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떻게 그려? 순서상의 점을 찍어가면서 그리는 거야. 1차 함수 어떻게 그려? 1차 함수 원래 점을 다 찍어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2차 함수 어떻게 그려요? 2차 함수도 점을 찍어가면서 그리는 거야. 3차 함수는 역시 3차 함수도 점을 찍어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3차 함수의 어떤 특징들을 점점 알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간편하게 그려내기 시작할 뿐이지,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있는 거고, 그래프의 정의를 따지자면 그냥 순서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래프고, 그 점들을 하나씩 표기해서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프는 점을 찍어 그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와 함수의 관계를 잠깐 봅시다. 이 그래프는 사실은 함수에서도 그래프가 있지만 대응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대응에서도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쵸? 대응에서도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로 합시다. 그렸더니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런 그래프가. 또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런 그래프가. X축은 여기 있다고 하고, 여기는 X축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Y축은 이쪽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Y축은 이쪽에 어딘가에 이렇게 Y축이 있는데, Y축은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지만, 함수의 관계를 볼 때는 우리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려봅시다. 이렇게 쭉. 여기도 그릴 수 있지, 여기도 표시할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모든 그 점에서 혹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의역 자체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가 됐을 수 있죠. 그 순간 정의역에 의해서 이 밑에는 못 그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역이라고 하면 그럴 때는 아무데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정의역은 그만큼 중요해요. 만약에 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면 0보다 작은 영역은 아예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로 보세요. 그냥 아시겠죠? 아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하면 여기도 이렇게 그려낼 수 있고 여기도 표기할 수 있죠. 이렇게 표기했을 때 여기는 x에 대응하는 y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0개고 여기는 몇 개가 대응해? 여기랑 여기 2개가 대응하죠. 여기는 한번 그려봐. 여기는 어디다 그리든 간에 몇 개가 대응해? x 값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죠. 자, 이렇게 반드시 하나 대응해야 정의에 의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함수라고 하죠. 만약에 대응하지 않거나 2개 대응하게 되면 함수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고 얘는 함수예요. 즉 y축과 평행한 직선은 대응 개수에 따라 함수임을 알 수 있게 해줘요.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줘요. 아시겠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개가 만나거나 안 만나는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2개가 만나는 점이 하나라도 있거나 안 만나는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왜 모든 x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니까. 그지? 그러면 그때는 함수가 아닌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한 점이 만나는 게 확실하다면 그때는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함수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어요. 함수인지 아닌지. 자, 이제부터는 수업을 할 때 이제 그래프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확실하게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래프는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함수의 표현이에요. 그죠? 순서상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함수의 표현. 그게 바로 그래프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 순서상을 표시하는 건데, 이제는 조금 확실하게 알았을 때는, 조금 혼동해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만 하면 기초가 끝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 함수의 첫 번째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fx는 c 이런 형태로 생겼어. c 이렇게 생겼어. 즉 예를 들어서 x가 몇 개가 같든 y는 이렇게 가지고 있읍시다. 여기 c라고 하는 건 이제 컨스탄트라는 어떤 값의 영어의 약자인데 앞에 한 글자를 띄어서 이니셜로 쓴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값이 1, 2, 3부터 해서 10까지 있다고 하자. 여기서 1, 2, 3 해서 100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얘네가 다 2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함수.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해요. 상수함수.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그리죠.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2가 있으면 1도 2에 찍히고 2도 2에 찍히고 3도 2에 찍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찍히는. 또는 직선으로 찍힐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실수 전체라면, 선생님이 여기는 지금 1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만약에 실수 전체라면 실수 전체가 다 2를 갖는, 이렇게 짝대기 함수가 그려져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해요. 하나의 값만을 갖는 상수. 아시겠죠? 두 번째, 항등함수. 굉장히 중요한 함수죠. 항등함수는 대단히 쉬운 함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되게 중요해요. 항등함수. 정의역의 값과 치역의 값이 동일한 경우. x를 대입했는데 x가 대응해. 자기 자신이 대응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 같은 모양이 대응하는 겁니다. 같은 모양이 대응. 같은 모양이 대응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서 항등함수라고 하면 요 x의 모양이 반드시 같아야겠죠. 그래서 실수 전체라면 y는 x라는 함수로 나타내는데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일단 자기가 자기에 대응하는 거. 그리고 요 는은 같다가 아니라 대응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함수의 는은 사실은 대응한다. 얘가 얘에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 있고 y가 0, 1, 2, 3, 4 이렇게 있으면 항등함수는 어떻게 돼? 1은 누구에 대응해야 돼? 1은 1에, 2는 누구에 대응해야 돼? 2는 2에, 3은 3에 자기 자신의 모양에 같은 모양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해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원소가 다 하나씩 대응하는 함수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항등함수에서는 x가 x로의 대응으로 제일 많이 이야기할 수는 있겠네요. x가 x로의 함수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이제 자기 항등함수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죠. 왜냐하면 정의역과 치역을 같은 게 놓으면 여기에 원소와 여기에 원소가 어떻게 돼? 반드시 같아질 테니까.
그쵸?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응하기가 좀 쉽죠. 선생님은 조금 특별한 예를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항등함수는 자기 모양의 것이 자기한테 대응을 할 때 우리는 항등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가장 대표적으로 실수 영역에서는 정의역이 실수일 때, 정의역이 실수값을 가질 때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y는 x예요. 그쵸? 많이 본 함수죠? 굉장히 중요한 함수예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또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함수예요. 세 번째, 1대1 함수. 하나씩 짝지어진 함수예요. 하나씩 짝지어진 함수. x가 y로 대응하는 함수일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표기를 잘 알아야 돼. 이 정의 표기를 잘 알아야 돼요. x1이 x2랑 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명제에서 나오죠. 이거 있으면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의 대우도 참이니까 fx랑 fx2가 fx1과 fx2가 같으면 반드시 뭐가 같아야 돼? 아, 그럼 x1하고 x2가 같아야 돼. 이게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x의 값이 다르면 y의 값도 어때야 돼?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기법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표기법이에요. 아, 이렇게 표기가 됐다.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구나. 이거랑 이제 같은 거의 필요충분 조건의 이야기예요. 필요충분 조건. 이거면 1대1 함수고 1대1 함수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얘는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너로 가 있고, 자, 1과 2가 같아 달라. 다르지. 1과 2가 다르면, 그러면 함수 값은 어때야 돼? 달라야 됩니다. 얘가 3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지. 자, 3은 1과도 다르고 2과도 다르지. 그러니까 3은 1로 가도 안 되고 3으로 가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지. 4는 1, 2, 3과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함수 값이 1, 3, 5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씩 대응합니다. 1대1 함수의 다른 이야기는 하나씩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거야말로 진짜 하나씩. x의 하나가 y의 하나에 대응합니다. 함수니까 반드시 대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대응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은 것끼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1대1 함수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조금 확실하게 알라고 여기 대응하지 않는 치역과 공역이 다른 함수를 뒀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1대1 함수부터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조금 이따가 그려줄게요. 요거 설명하고 여기다 조금 이따 그려줄게요.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되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이면서 또 1대1 함수라는 건 뭐야?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됩니다. 이 조건, 1대1 함수의 조건, 하나씩 대응하는 걸 만족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아, 너 4개 남는 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 4개가 있으면 여기도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돼? 여기도 4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쵸? 그리고 4개, 치역과 공역이 있을 때 1대1로 대응을 해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1대1 함수가 돼요. 남는 게 없죠? 여기도 남는 게 없고 여기도. 아주 심플한
아주 해피한 그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다라고 해요. 함수가 아니라 대응이다. 함수는 치역과 공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달라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안 부르고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어떤 의미 있어요? 얘도 반드시 1대1 함수인데 대응보다 훨씬 더 큰 의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응을 포함하고 있는 게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약간 구분시켜 놓을 수도 있겠죠.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애들만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고 굳이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 1대1 함수라기보다 1대1 대응이 여기 있는 애들은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굳이 여기 있는 애들은 1대1 함수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1대1 대응으로 부르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기는 한 건데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1대1 대응은 이 2번, 3번, 4번은 다 중요한데 특히 얘가 이제 나중에 역함수라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역함수라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역함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와 1대1 대응은 함수에서 1대1 대응은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는 의미로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여기 그래프에서 어떤 함수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어. 그죠?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아까 무슨 축에 평행하게 그라고 했어? Y축에 평행한 건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개 대응해야 돼? 한 개. 둘 다 함수죠? 근데 이번엔 보이죠?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 평행.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면 그러면 보자. Y값이 같은데 얘와 얘는 Y값이 같죠? 요것도 이 Y값을 갖고 얘도 이 Y값을 갖죠? 근데 X값은 어때? X1하고 X2는 다르죠?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X값이 다른데 Y값도 달라야 돼. 같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Y값이 나오게 하는 X는 하나밖에 없지? 이게 바로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1대1 함수야 아니야? 라고 하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면 되고 함수야 아니야? 그럼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함수냐 아니냐 알 수 있고 1대1 함수냐 아니냐도 알아낼 수 있겠죠. 요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함수에 들어가요.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함수가 굉장히 폭넓게 늘어날 거고 앞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알겠지만 책에서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정의들도 설명을 해줄 거니까 여기서 조금 풍부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잘 해놓으세요. 문제 많이 풀고 질문 많이 하고.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